지금 나는 모대 학교에 다니고 있음. 우리 학교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타학과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번에 2점이 남아서 법대 수업을 들음. 법대라고 해서 사법고시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 쓰이는 민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판례를 듣는 곳임. 교수님이 말을 좀 잘하시고 연륜이 있으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셨음. 법 설명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맡았던 일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심. 그래서 수업에 판례 듣는 것이 더 흥미진진함. 어쨌든 이건 어제 들은 엄청나게 소름 끼치고 치밀한 복수 썰임 듣고 완전 후들후들함. 고등학교 때 일진처럼 좀 노는 애가 있었음. 애를 가칭 A라고 하겠음. 근데 이 A는 같은 반 B를 존나 괴롭혔음. 빵 셔틀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때리고 돈도 뺏고 진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였음.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B에게 A를 차라리 신고해라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B는 괜찮아 흐흐흐 하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음. 사람들 모두가 B를 바보 취급했고 A는 거리낄 것 없이 더 괴롭혀댔음. 심지어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짐. 정확히 말하자면 A가 B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셔틀처럼 쓰는 거였음. 대학을 간 후에도 B는 A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음. 심지어 둘은 다른 대학에 갔지만 A는 대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 대신에 대리 시험 치게 함. 물론 공부도 B가 해야 했음. A는 B가 있으니 싱가싱가 놀기만 했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진 이유는 별거 아님. 그냥 A가 B를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옴. 그런데 평소였다면 처량하게 빌었어야 할 B가 A를 존나 태연하게 대하는 거임. 그리고 A가 무섭게 분위기 잡아도 B는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낄낄대면서 화를 돋우는 거임. A는 몇 년 만에 B가 자신에게 뻗팅기는 거 보고 이 새끼 봐라 하는 마음에 진짜 좀 팼음. 원래 자주 팼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음? 양아치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화나서 나대는 거. A는 이번에 존나 패면 B가 또 겁먹고 빌빌댈 거라고 생각했던 거임. 그런데 그 다음날 A는 경찰에게 연락을 받음. B가 A를 고소했다는 거임. 고소 이유? 당연히 폭력임.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음. B는 자신이 지금까지 A에게 맞았던 상처, 나 흉터를 모두 사진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았음. 또한 A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대출과 대리시험을 하라고 했던 카톡 증거들은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음. 알고 보니까 이건 B의 치밀한 계획이었음.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해봤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쳐버린 데다가 학교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임. 그래서 B는 A가 성인이 되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임.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A가 자신에게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부하 노릇을 자처하면서 A가 자신에게 더 못된 짓을 하도록 유도했던 거임. 바보처럼 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는 얼마 안 가 지읒했어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임. 합의 멍청아. A는 B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별의별 별 지은 이유를 했나봄. 바로 녹취. 중요한 2차 증거물이 되어버림. 합의는 끝까지 안 보고 A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빌었지만 B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음. A는 금품갈취, 협박, 폭력 등등으로 결국은 감옥에 감. 지금까지 했던 게 워낙 많고 증거가 엄청났기에 빼도 박도 못했음. 거기다가 B가 자신이 대리출석과 대리시험을 봤다는 걸 증거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대학 측에 보냄. 대학 측은 다행히 B의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었지만 A는 당연히 대학에서 퇴학당한 뿐만 아니라 친했던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함. 복수가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함. 놀랍게도 B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 A가 출소한 후에 B는 철저하게 A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함. 대학에서 퇴학당한 A는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회사 같은데 취직함. 하지만 B는 어떻게 알았는지 A가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이 사람은 전과자인데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나쁜 놈인데 일 시킬 거임? 하면서 의도적으로 A의 전과 사실을 알리기 시작함. 당연히 A는 가는 족족 쫓겨나기 바쁨. 심지어 어떤 여자랑 만나는 관계였는데 여자한테 가서 전과 사실을 폭로함. 당연히 차임. A는 가만히 있었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음. 한번 감옥에 들어갔던 A는 죽어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음. 솔직히 감옥에서 편한 대접받는 건 진짜 어디 건달들이나 그런 거지. 기반도 없이 폭력으로 들어간 양아치 찌르레기가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음? 그런다고 해서 A가 홧김에라도 B를 두들겨 패면 당연히 합의 없이 또다시 감옥으로 고고싱 하는 거임. A는 당연히 B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B의 행동을 고소하려고 했음. 하지만 치밀했던 B는 고에게 변호사를 선일까지 해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음. 감옥에서 나와 기반도 뭣도 없었던 A는 재판을 더 이상 길게 끌 수 없어 지지침. 그 둘에 대한 근황은 여기까지가 끝임. 교수님은 이 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한 번도 고찰해보라는 말을 남기심. 근데 정말 세상에 바보인 척하면서 속으로 복수할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 전 많다는 말도 하셨음. 근데 전 무섭지 않음? 이래서 의지의 차이라는 게 있나 봄.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살지 맙시다. 살